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여기 이제 통합 보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텍터 리스폰스를 제공하는 XDR이 몇 년 전부터 나왔고요. 요즘 이제 많이들 토크 IT 몇 번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EDR, 또 SIEM 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이것의 최신 기술 동향은 무엇이고, 또 기업에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이 XDR이라는 개념과 단어를 처음 만든 것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최대수 이사님 모시고 최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최근 발표한 XDR 3.0을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최 이사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막는 거, 프리벤트가 있고요. 그죠? 네네. 또 막는 것을 못 막았을 경우에 네. 그러면 탐지하고 디텍트하고 네. 리스폰스하고 네, 하는 맞습니다. 이제 디텍트 리스폰스 이 두 네. 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프리벤트하는 솔루션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가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이후에 디텍션하고 리스폰스까지 잘해볼까 해서 이제 솔루션이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솔루션 엔드 투 엔드로 보면 네. 이제 프리벤트 하는 것도 엔드 포인트에서 프리벤트하고 디텍트 리스폰스 하는 게 EDR이고 어떻게 보면 EDR이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NDR이 나온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까지 한 것이 이제 XDR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오늘 이제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간 XDR이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벤트하고요. 네. 디텍터 리스폰스하고 네, 네. 이 아레나리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솔루션도 네. 그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범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라는 제약된 범위에서 탐지뿐 아니라 대응까지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기술을 알아보기 전에 이 XDR이라는 이 기술이 도대체 이 제품이 왜 요즘 와서 부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기업을 공격하는 공격 집단, 해커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으며 그 조직의 형태, 공격의 형태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귀찮아하는지 뭐 이런 것을 실제 우리가 해커와 또 해커를 잡는 FBI 이 미국에 있는 그 두 분을 팔로알토 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영상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오늘 여기 헥토르란 해커가 있고요. 크리스란 FBI 요원이 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예. 헥토르, 이제 발음이 조금 차이나는데, 네네네네. 헥터라는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룰즈색이라는 그 유명한 해커 그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룰즈색이 저도 알아봤더니만, 네. 그게 어너니머스 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걸 분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니 픽처스라는 그 해킹 사고, 그거를 일으킨 또 조직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전직 FBI 요원한테 사실 이제 체포가 돼서, 네, 저 사진에 있는 크리스 그분한테 맞습니다. 체포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 네. 친구한테 이렇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00년이 넘는 형을 받으면서 124년요. 네. 엄청나게 많이 털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해커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룰즈색이라는 해킹 그룹도 어떻게 보면 와해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화이트 해커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인터뷰처럼 네. 좋은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먼저요. 그러면 여기 이 룰즈색을 만드는 이 헥토르, 이 해커를 잡은 크리스란 전직 FBI 요원이 간증하는 얼마나 이 해커 집단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점점 어려워지는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even before that, they started getting push-button hacking tools that for sale online. This was about the 2011, 2012. You had the Gozi banking software where we're paying for, you're paying for access to a rat to gain into people's computers. Miss Teen USA is the most famous one. She was victimized of it, turned the camera on, and there was sextortion and all that. But the problem was, again, monetizing it.
law enforcement could track those payments. Pretty easy to follow where the money was going, especially if you mail it. You know, there can be a tracker in the mail and it gets delivered to your house and know what's going on. And then, boom, cryptocurrency got hit. So now we have an anonymous payment method. And when cryptocurrency hit, law enforcement had no idea what to do. The U.S. government had no idea what to do. All the other governments didn't know what to do. You know, we were good at tracking IP addresses, tracking you know, money being sent in the mail, but we had no idea how to,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what was going on with that. So now we have this way of anonymizing ourselves on networks through like the Onion router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 we have anonymized the money. So both our law enforcement's path in order to trace where the bad guys are is being covered. So Bitcoin's now the explosion. Now these guys doing ransomware, the easy 0 days to get in there. Encryption has gotten stronger and stronger and stronger, using our security tools against us, and the Bitcoin for payment is easy to get people now. So, but yeah, with cryptocurrency, it's exploded. I can give you blocks of IP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host this for you, or wherever in the world that's going to have these bulletproof hosters. The last 5 cases I've worked all come from, you know, Eastern European bulletproof hosters, and cryptocurrency was the back end paying for all of it. 최 이사님, 네. 이렇게 해커들이 점점 이렇게 자본력도 커지고, 왜냐면 기업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라는 것도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익명화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미 그 해커 그룹들, 공격 그룹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해서 아까 좀 클라우드 서비스도 빵빵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역폭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뭐 돈을 주고 사서 대역폭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뭐 AWS와 같은 클라우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연산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 얼마든지 해커 그룹들이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뭔가 어둠 속에 AWS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히 랜섬웨어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빌과 같은 이런 랜섬웨어 그룹들들은 이제 자체적인 방법론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헥터의 이 크리스가 말하는 영상을 다 들어보면 그 안에 이제 러시아의 그 레빌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들을 입수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초보 해커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지금 이제 대기업화, 아주 집단화돼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헥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공격 해커가 굉장히 지니어스한 헥터같이 굉장히 지니어스한 친구가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화가 되니까 실제로 진짜 공격하는 일선에서 공격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지니어스한 애들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랜섬웨어 50대 그룹들, 뭐 동유럽이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위 5% 이외에는 많은 그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이 이제 초보 해커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쉽게 생각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시나리오처럼 이 방법론을 나눠주고 한 스텝 한 스텝 공격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포인트에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잘 막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보 해커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봇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봇도 엄청 스마트한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최 이사님 말씀하신 인사이트라고 했거든요. 그 단서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막을 단서를 한번 지금 헥터의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그 단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What should we think adversaries are afraid of when they're investigating an environment or they're thinking about whether they should attack one company versus another company? What do you think adversaries don't want to see when they start scoping out a target? I would be concerned about like a rapid response team. Like there's some companies out there that have some really good rapid response teams, and they would essentially kill the engagement as soon as you run like "Who am I?" on a command prompt. But the question is hard because it really depends on who you're asking to, right? Get this. Do you think that a neophyte who's an initial entry level specialist for a ransomware group in the Eastern European one of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really cares of any SIM or any logging retention when all they have to do is get initial entry, right? And then execute a stager that is not caught by any signature tests, that's not caught by like an EDR, one of the common EDRs. And that stager creates a tunnel, and that tunnel
operates over a multiplex SSH connection, maybe connections to GitHub or whatever. And then the second part of that stager is executed, and a very simple ransomware strain is now executed. Maybe it bypasses EDR, maybe it doesn't. The point is, here's the point, that the adversary that you're dealing with right now, and I'm talking I would say specifically about like the ransomware groups, they're doing a lot of hit and runs, right? I would say out of like the top 50 ransomware groups that you're seeing in data or in media, most of them are doing hit and runs. Maybe the top 5% of these guys are really sophisticated actors, right? They may even be nation states. They might b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y have a purpose, but most of them are not. Most of them don't care. They don't care if you have a SIM. They don't care if you have this, that, and the other solution. That'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at's why, one of the earlier questions that you had was very good. How do we make this expensive? If we could avoid that initial entry in the first place, then fantastic. 최 이사님, 네. 저 헥터의 네. 저 헥터 말을 쭉 들으면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셨어요? 예. 처음에 말했던 내용 중에요. 레피드 리스판스 팀. 그러니까 인시던트를 리스판스 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초기에 얼마나 좀 잘 방어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자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 헥터가 네. 치고 빠지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밑에 실제 일선에서 네. 공격을 수행하는 집단은 스마트한 집단이 아니라 네.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친구들이니까 네. 어느 기업 A란 기업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얘 윗수에서 빨리 와 뭔가 네. 얘 탐지를 막 해. 네. 그럼 여긴 아닌가 배 맞습니다. 하고 좀 허술한 데를 자꾸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네. 그만큼 디텍트 리스폰스를 잘하면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빠지기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처음에 공격을 들어왔는데 그거를 바로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이 초보 해커들은 기업에 어떤 로깅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흔적들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분석을 해서 분석 이후에 빠른 대응을 한다. 이런 인시던트 리스판스 팀이 매우 중요하고 솔루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포인트가 네. 결국 이제 XDR이라는 개념이 네,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희 톱파이터 회원님들 하여튼 네. 일단 여기서 이거 다 지금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네네. 네. 어떨 것 같아? 이거 오늘 오늘 다 이 결론 나오고 되겠지만, 먼저 지정님께서 이제 앞으로 EDR, SIM이랑 네. 그래서 XDR이 이런 걸 흡수 통합하게 될 건지, 아니면 EDR, SIM, XDR이 상호 보완하는 발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사실 지금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최 이사님 관점 좀 말씀해 주신다면 편하게.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시스템, 이 솔루션들이 영역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인시던트 리스판더나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시스템들에 들어가야 돼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XDR의 기능의 방향성 조금 이따 설명드릴 때도 보면 통합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질문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파트에서 자세하게 나온 거니까 기능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은 네, 너무 네. 구체적이고 자세히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최대한도로 많은 분들하고 이게 질의응답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능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 파트에서 영상을 들으시면 많이 또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XDR이 무엇이고 그 EDR하고 SIM하고는 도대체 그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한번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최 이사님께서요. 여러분 애정남처럼 XDR의 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오늘 정의를 잘 해주신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XDR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이렇게 좀 정확히 디파인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표로 준비한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XDR은 엔드포인트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 PC나 우리 노트북에 백신을 설치해서 그렇죠. 그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 악성 코드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백신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백신은 알려진 공격들 위주로 해서 그 안에 시그네이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걸 또 다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 그걸 또 그 알려지지 않은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백신, 네. 그 다음에 또 엔드포인트의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EPP 이런 식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그 네.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 막는 네네, 걸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네. 그 기준으로 해서 발전이 됐고요. 거기 뭐 머신러닝도 쓰고 요새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세대 백신에는 뭐 머신러닝 기반 탐지들 이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겠다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탐지하지 못한 것들, 차단하지 못한 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자. 그러려면 그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EDR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솔루션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메이크센스하는 방향이네요. 네네. 네. 맞지 못한 거는 다시 그렇죠. 분석을 해서 다 찾아내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럼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앞에서 우리 헥터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빨리 하지 못하면 그 공격 그룹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더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솔루션 영역이 IR팀, 기업의 관제센터나 그 인시던트 리스판스 하는 조직에서 그 엔드포인트 영역으로 보면은 EDR 가지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공격인지 정확한지를 찾으려면 네트워크 영역 또는 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영역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XDR이라는 영역까지도 이제 새롭게 그 솔루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변천사를 보면 이런 과정으로 흘러와 있고요. 현재는 XDR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뭐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제가 이제 흐름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에 대한 범위, 대상, 그 다음에 방지, 보통 우리 이제 막는 거, 영역만 하는지 아니면 막는 거를 포함해서 탐지하고 대응까지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기존의 제품들은 엔드포인트 영역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SIM이라든지 다른 영역의 NTA라든지 솔루션에 들어가서 같이 분석을 해야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한계라든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XDR이 지금 다른 영역까지 커버한다. 네. 그림이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방지한다 할 때는 분석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단의 그림에 있듯이 디텍션 앤 리스판스 개념으로 가보면 이 분석 플랫폼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EDR부터 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IR팀의 분석가들이 빠르게 조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들이 이제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네. XDR은 지금 엔드포인트에서의 방지까지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트워크 단에서는 이 탐지하고 대응하는 거는 되지만, 하지만 네. 방지하는 것은 네트워크 단에서는 방화벽 이런 거 있잖아요. 차세대 방화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네. 쓰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어는 계획하는 거죠. 프리벤트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고 XDR이랑 콜라보를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도 저희 회사에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걔가 방어를 하는 거구나. 보안 프리벤트를. 솔루션에서 네네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서드 파티 이제 제품들에서 각자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IR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선 방화벽, 또 네. 클라우드에서는 프리즈마 뭐 이런 게 있다고 네네. 한 프리벤트가 있지만 네. 거기도 100% 막는 건 아니니까 네네. 침해당했을 때는 그 맞습니다. EDR처럼
그 XDR이 그거에 네. 대한 이제 분석하고 네, 시- 네.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습니다. 그걸 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다 이해가 좀 됐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프리벤트하고 그 디텍션 리스폰스 이 두 가지 축하고 엔드포인트냐 네트워크냐 클라우드냐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명료해지네요 아주.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심하고 심하고 또 엑스트라는 또 뭐가 다르지? 심이 있는데 우리 님이 네, 다 네.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EDR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XDR까지 발전이 되었는데요. EDR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태생적인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심하고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EDR이라는 솔루션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그 논문을 내서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EDR이 하는 기능들이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침입을 뭔가 탐지한다라는 거를 평가하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잘 탐지를 하는가. 그래서 프리시전이라는 말을 쓰고 네. 정밀하게. 예, 네네.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10개를 잘 탐지한다. 그러면은 이건 100%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정밀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현율이라고 해서요.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나는 뭐 10개, 20개, 30개 관련된 거를 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 안에 10개가 포함이 돼 있으면 얘는 다 막는 거죠. 탐지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대신 10개, 20개, 30개가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보가 많아지고 또 오타함도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EDR이라는 솔루션은 정밀도가 아니라 이 재현율이라는 관점으로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벤트를 못한 거를 분석하고 리스폰스 하기 위한 관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 모으는 거네. 네네, 모든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EDR이 생성한 이 모호성 때문에 분석가는 결국에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서 컨텍스트들을 서로 연결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석가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XDR이 나오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또 가장 큰 또 EDR의 또 한계점은 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EDR은 장기간의 로그를 저장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헥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격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런 EDR을 우회하기 위해서 보통 EDR들은 뭐 2주, 3주 데이터만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2주, 3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탐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IM이 사실은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그 기능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한계가 이게 상호 네.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네. SIM이. 심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EDR이 가지고 있는 요 한계점하고, 근데 EDR은 또 장점도 있죠. 잘 잡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심은 대신 많은 양의 데이터, 장기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얘가 정확히 탐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로그들, 징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보안관제센터나 침해 대응 분석가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EDR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정확한 탐지 능력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SIM 툴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영역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조회를 해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있으면 그렇죠. 엑스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요. EDR이 가지고 있는 얘가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세한 그 행위들이 모두 다 SIM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방화벽이나 아니면 탐지된 로그 기반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SIM에서 그것까지 다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게 좀 미묘하게 엮여 있는데요. 요게 만약에 한 통에 다 묶여져 있고 이 각
그거를 같이 얘가 알아서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플로우를 다 그려준다면 치매 분석가들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예, 이미 공격의 전후 상황이 플로우가 파악이 되고 빨리 처리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되면 이 공격 그룹들은 공격이 딱 들어왔다가 막히는 순간 이 조직에는 IR팀이 있구나. 아까 치고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치고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빠지는 거지, 그냥. 빠지기만 하는 거지. 빠지고 이제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헥터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기업에서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현재도 보니까 이게 XDR이 어떻게 보면 심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 관계가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엔드포인트 단으로 내려와서 EDR처럼 이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분석하고 탐지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 단이나 다른 영역에 있는 거는 다른 보안 제품들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노란색과 녹색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자동으로 엮어가지고 스토리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인시던트 리스폰스 하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두 개의 다른 계층에 있는 것을 모아주면은 되면 될 것 같은데 스토리로 표현돼 스토리로 한다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스토리라는 것이. 지금 인시던트 리스폰스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침투를 해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악을 하려면 그 공격을 탐지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온 행위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격 프레임워크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표준에 가까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격의 과정을 그 전술별로 14개의 단계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이벤트 로그들을 활용해서 다 그려준다면 시스템이 알아서 그거를 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해준다면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터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냥 패킷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연결한다, 스티칭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XDR이 하는 기능, 이제 그 용어라고 이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XDR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을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 팔로알토 나와 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인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저기 써 있듯이요. 저희 2018년도에 닐을 주기라고 하는 저희 CTO께서 이분이 이제 차세대 방화벽도 만든 분인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나 포레스터나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표준으로 사용을 디파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안 제품들이 했던 기능들을 활용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고수준의 위협을 탐지하고 IR팀들, 사고가 발생한 거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해주는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EDR보다는 향상된 거. 그 다음에 인시던트 리스폰더들이 볼 때는 전체 사고의 현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을 높이고, 제가 뒤에서 솔루션의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위 보안 기능들, EDR, NTA 또는 UEBA의 기능들이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XDR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R이라는 기능, XDR이라는 기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다양한 소스들, 지금 보면 엔드포인트 영역뿐 아니라요.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영역. 근데 요 안에 있는 이 아이콘은 사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아이콘이긴 한데요. 요것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SIEM처럼, SIEM과 같은 솔루션처럼 타사의 데이터 소스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뭐 포티넷 방화벽부터 해서 시스코 장비뿐 아니라 아니면 웹서버의 로그들까지도 다 한 통에 다 모아놓고 이 EDR은 이런 데이터 레이크의 한계가 있었는데 네, 그 한계를 네. 벗어나서 다 그 스티칭해서 공격의 행위를 그려주고 또 분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가 되는 거네요. 클라우드 네네, 기반에.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통 또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 우리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온프라미스 지원은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기능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제품도 있고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둘 다 지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클라우드로 다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많은 연산들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분석도 많이 해야 되니까. 다차원으로.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게 만약에 뭐 서비스가 멈춘다거나 했을 때 그 사이에 공격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로 다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XDR이 무엇인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EDR 벤더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아, 우리도 XDR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XDR은 어떤 방향인지 한번 그 범위라든지 얘가 하는 역할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 XDR이 어떤 팀에서 그럼 사용을 하는가, 기업에서 왜 사용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처럼 공격,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이스 피싱 공격자들처럼 이 공격 그룹들이 끊임없이 치고 빠지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해커가 하는 말이, 네. 헥토르가 하는 말이 빨리 그 기업이 딱 쳤는데 네. 그 기업이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네. 아, 여기 아니겠다, 힘들겠다 하고 맞습니다. 다른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IR팀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격 그룹들이 자기네 방법론대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 과정이 초반에 차단이 되면서 공격 비용들이 증가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오늘 확실하게 그 이사님 저도 얘기하면서 XDR이 정말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존의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클리어하게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질문 몇 가지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님께서요, 팔로알토의 XDR 제품에 쌓이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이 가능할까요? 네, XDR은 이제 저희 팔로알토 제품뿐 아니라 서드파티 제품까지 다 넣어놓기 때문에요.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SIM 분석하듯이 자체적인 쿼리가 있어서 쿼리문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하고 룰도 만들고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영진님께서요, EDR의 경우는 행위 기반 기술과 시그너처 기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XDR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XDR은 행위 기반이나 시그너처 기반과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XDR은 EDR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세훈님께서요, AI 적용의 핵심은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네. 팔로알토 XDR이 타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지요? 네, 사실은 AI 기술들, 이런 솔루션들 하면 이게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거나 알려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히 이제 익스플로이트 툴킷, 이런 부분들을 다 그 학습을 해서 그 기반으로 그 발생되는 공격들, 이런 거는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면 네.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현동님께서 UEBA 솔루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체 인프라와 이를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풀타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리소스와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이 UEBA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 직장에서 UEBA 솔루션을 다뤄왔는데요. 이게
리소스뿐 아니라 인력 또 그 튜닝하는 작업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요 자체에서 XDR 안에서 그 기능을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호님, 여러 XDR 솔루션 중에 팔로알토 XDR 솔루션의 비용, 관리, 보안에서의 차별점 무엇인지요? 네, 근데 XDR이라고 부르는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자기 솔루션들도 XD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XDR을 모두 다 커버하는 솔루션은 아직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능상으로는 제일 가장 차별화가 있고요. 그다음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관리적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성이나 안정성, 그다음에 성능, 데이터 보관 기간 이런 거에서 모두 차별화가 있습니다. 공유원님, EDR을 사용할 때 예상되는 취약점 경고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경고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운데 XDR은 이 부분이 AR을 통해 조금 해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하신 내용을 해결을 하려면 분석가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이 XDR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취약점 정보부터, 자산에 대한 취약점 정보부터 엔드포인트의 경보, 네트워크 서드파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림을 플로우를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로 데이터 레벨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 XDR이 어떤 인스턴트 레벨로 네, 딱 맞습니다.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아마 다음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데모가 다 되실 있을 것 테니까, 같습니다. 그죠? 네네. 이동주님, XDR 도입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사실 해외에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이쪽에는 많이 XDR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국내에는 이제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아직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국내에도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서도 사실은 엔드포인트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셨다가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들 생각을 해보시다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XDR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이 피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서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XDR의 핵심 요소들을 XDR 개념을 어떤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처음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제품 버전이 계속 버전업이 돼가지고 최근에 3.0이 나왔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XDR 3.0 최근에 발표된 3.0의 핵심 기능들과 그거에 대한 데모를 보시면서 정말 이거 하면 굉장히 편해지구나,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겠다,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영상 보시고요.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Q&A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XDR 3.0을 새롭게 이렇게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돼갈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2018년도 XDR이 뭐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그 방향성으로 이제 여러 솔루션들을 사실은 인수를 하면서 통합을 하고 많은 기능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표에서 보시듯이 어떻게 보면 EDR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한 번 더 요청해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 요 기능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솔루션이 이제 이 XDR 방향성에 맞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주요 5가지 기능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요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코어텍스 XDR이 그냥 솔루션만 통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면 마이터 어택이라는 그 비영리 기관이 있죠. 네네. 마이터라는 조직에서 유명하죠. 네, EDR 벤더라든지 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얼마나 EDR 기능을 잘 하는지. 그럼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라운드 1부터 해서 작년까지 라운드 2, 3까지 항상 리더 그룹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세일즈 활동이나 소개를 많이 안 드려서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AV 컴패러티브라고 해서요. 이것도 비영리 조직에서 좀 공정하게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 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거기서도 리더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솔루션이 아직 테스트를 안 해보신 고객들 분들이더라도 요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성숙도가 있다. 네. 그 말씀만 좀 먼저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 3.0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능이 추가됐는지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XDR이 먼저는 분석하는 기능, 인시던트 리스판스 팀에서 분석을 할 때 좀 더 딥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뎁스를 넓혀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뎁스로 넓힌다는 것은 SIM 기능과 같이 타사 로그까지도 분석한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깊이 분석하고 넓게 분석하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화면에 잘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현하는 보안 부분들. 분석가들이 익숙한 포맷으로 빨리빨리 네네. 보여주는 건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IR팀이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사고가 난 내용을 분석해서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얘가 절차로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UI에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5가지 기능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우드용 XDR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EDR 하면 우리가 이런 노트북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우리 기업에서 쓰고 있는 단말들에서 뭐가 무슨 행위가 있나를 잡는 건데요. 요 영역이 클라우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개발도 되고 뭐 컨테이너 기반으로도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역까지 커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D 분석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유저의 기준, 그러니까 IP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UEBA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요새 이제 제로 트러스트하고도 같이 네, 같이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딥하게 분석하는 거를 더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그 넓게 분석한다라는 기능은 이제 SIM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SIM을 이걸로 대체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방향성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포렌식 모듈인데요. 이렇게 이 XDR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분석을 한다고 해도 침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IR팀에서는 침해 사고를 당한 노트북에 우리 에이전트가 미처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설치를 한 다음에 증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은 UI의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데모로 실제 데모는 아니고 캡처한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주요 항목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용 XDR이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안에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들어오는 보안 위협에 대한 프리벤트를 하는 거죠. 네네. 그죠? 막는 것만 하는 거죠. 네네. 프리벤트를 한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취약점이라든지 취약성이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 환경이 네네. 잘못됐다라든지 예방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고유의 보안 기능은 이 솔루션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에 침해를 당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하게 되면 IR팀은 그것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안에 로그라든지 증적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을 이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 아니라 요 안에는 예를 들면 AWS 안에 다양한 서비스 로그들이 있을 겁니다. 뭐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뭐 IAM 로그들 보통 CM이 수집하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격 과정을 저희는 이제 코절리티 어널리틱스 뭐 인과관계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다 그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엔드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호스트 레벨의 에이전트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대시보드에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 흐름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 컨테이너 안에서 동작하는 어떻게 보면 행위들이 이 컨테이너를 벗어나서 그 호스트까지도 공격을 했을 때 사실 호스트까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나왔을 때 그 과정까지도 탐지해서 분석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을 좀 깊이 있게 하겠다라는 기능이 하나 클라우드 XDR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UEBA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저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AD라든지 HR 플랫폼들을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정보를 다 기준자를 가지게 되고요. 그 사용자별로 위험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행위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R 조직에 있는 사용자가 뭐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다른 사용자한테 들어가서 막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프로파일링해서 봤는데 그동안 29일 동안은 그런 행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상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 기능을 이제 얘가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 부서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 행위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이 넓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기능들이 인시던트라는 걸로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소스로서 활용이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클라우드 XDR 또 UEBA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데모를 준비하면 좋은데 이게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매끄럽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제가 캡처 이미지로 좀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위협 경보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거를 잘 묶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인시던트, 사고다라고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이제 이메일이 오면 편지함처럼 이렇게 경보가 올라오듯이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시던트를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요 안에 그 경보가 상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보 내용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관련해서 뭔가 어뷰즈한 게 탐지가 됐다. 근데 요 안에 뭐 지금 XDR 분석 뭐 등등에서 탐지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 데이터 소스가 클라우드 그 네이티브한 솔루션의 소스도 포함을 해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로그들까지도 함께 이제 데이터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경보가 서로 엮여져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고 요게 마이터어택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UI의 개선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따로 그 마이터어택 뭐 자꾸 뭐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마이터어택이 14개의 전술, 어떻게 보면 공격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인시던트는 6개의 태틱, 6개의 전술로 발생이 됐고 얘를 클릭해서 보면 요 안에 얘는 1개, 얘는 2개의 그 테크닉들이 활용이 됐다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안에 근거가 되는 요 데이터들 경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클라우드의 로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로만 보면 처음에 액세스를 했고 뭔가 있는지를 찾고 수집을 한 다음에 뭐 여기 보면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한다.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해주게 이게 됩니다. 엑셀이 없으면 네. 일반적인 씬 같은 데는 이런 로그만 있겠네. 예, 로그들을 맞습니다. 보고서 인간이 막 알아서 해야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요 안에 그 컨테이너로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더 탐지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요 안에서는 그것까지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익스큐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각 하나하나별로의 실제 실행 행위들을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요 안에 일어났던 내용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AR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특정 IP처럼 이 서브젝트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야, 과거 30일, 최근 30일 동안에 뭐 이틀 동안에 얘가 좀 발생된 게 보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프로파일링 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없다가 얘가 갑자기 뭐가 좀 나타났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보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뷰 안에서는요, 이 인시던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쪼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이 탭만 눌러서 전체 타임라인이라든지 하나하나의 경보, 그러면 얘 안에 관련된 IP라든지 호스트라든지 사용자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UEBA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요 점 3개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호스트 부분인데요. 네네네. 이 호스트에 대해서 실적 라이브 터미널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뭐 차단한다든지 뭔가 파일을 검색한다든지 그 내용까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이 조금 그 스토리가 좀 약간 흘러갔는데요. 지금 이 UEBA 기능은 요 샘플에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픈 유저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티팩트들 안에서 이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용자 여자분이네요. 이 사용자의 그 부서 정보, 그다음에 현재 스코어. 그래서 지금 14일간의 데이터를 보면 예전에는 뭐 위험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밑에 경보, 그다음에 인사이트. 저희는 이제 인사이트라는 거는 경보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 데이터를 밑에 엮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게 드릴다운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샘플을 보면은요, 얘가 머신러닝으로 딱 분석을 하다가, 이 사용자가 평상시에는 안 쓰던 프로세스가 희귀한 프로세스가 갑자기 실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보면 MS 요 프로세스가 지금 네네. 보이시죠? 네네. 근데 이 프로세스는 이 원격 데스크탑 접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쉘을 또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분이 HR 부서에 있는 여자분이 이런 거 잘 안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의심스럽게 이걸 AI가 이렇게 분석한 얘가 거예요? 내부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네.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사용자에서 좀 심도 있게 딥하게 분석하는 새로운 기능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제가 한 번도 뭐 심 갖고 내가 보안 분석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네. 진짜 아까 같이 그 로그만 막 모아져 있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유추하려고 그러면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더라도. 맞습니다. 사실 시간도 엄청 들일 것 같고. 네, SIM 벤더들이 대부분 UEBA라는 제품을 별도로 가지고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게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XDR의 방향성은 이런 기능까지도 한 통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클라우드 큰, 기반에서. 네, 방향성입니다. 네. 두 번째 큰 방향인데요. 이제 인시던트 리스판스 하는 분들이 전체 넓게 분석을 해서 전체 가시성을 쉽게 빨리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SIM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타사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로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규화, 로그들 필드를 잘 정규화해서 한 통에 저장해 놓고 검색을 통해서 스플렁크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상관문서 룰을 만들고 탐지를 하는 경보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이렇게 이 방향성으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후에 그 보통 엔드포인트를 격리시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채취해서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은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닛 42라는 조직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구들을 여기에 같이 탑재한 것입니다. 네. 저 유닛 42가 어떤 겁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안에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팀도 있지만요, 이렇게 그 공격 그룹들을 분석하는 포렌식 같은 거 전문으로 하는 분석 조직, 컨설팅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팀에서 하는 툴들을 이 솔루션 안에 함께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뷰 UI에서 마이트 어택으로 전체를 다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두 번째 그 넓게 분석하는 기능과 세 번째 UI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UI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분석가가 이렇게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26개의 경보를
알아서 얘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마이터 어택 기준으로? 네, 네네. 마이터 어택 기준으로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요 화살표 안에 세부적으로 이 인시던트는 어떤 전술, 공격 방법 안에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들어왔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어떤 공격 그룹 행위와 유사하구나. 또 탐지한 부분들, 이렇게 멀티 영역에서 했던 것들을 서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UI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번째 네네. 추가된 기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SIM의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 기능처럼 타사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는 기능이 이 안에 함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 화면인데요. 이게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이 다양한 로그들을 그 클라우드로 각자 개별적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브로커 VM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록시 형태로 VM을 하나 설치해 놓고 여러 소스들이 그 프록시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시면 CSV 컬렉터, 뭐 DB 컬렉터, 시스로그 컬렉터, 넷플로우 컬렉터 이렇게 타사 데이터 소스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서 수집할 수가 있고요. 뭐 윈도우즈 로그도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스 데이터들, 뭐 클라우드의 사스 데이터들은 여기서 설정을 해가지고 바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은요, 요 안에 이렇게 데이터 셋이라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뭐 스플렁크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보면 뭐 인덱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스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용자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이게 지금 샘플은 시스코의 로그인데요. 이 로그를 밑에 이런 정규 표현식 같은 걸로 잘라 가지고 정규화를 한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에 다 저장을 하고 정규화는 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소스 IP 뭐 이런 필드에 있는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 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 제품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XDR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좀 더 향후에는 더 쉽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기능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분석가는 여기다가 검색문을, 쿼리문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샘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이 웹서버, IIS 서버 로그를 수집을 한 다음에요. 이 의심스러운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놔가지고 걔하고 일치된 것들을 조회를 해가지고 몇 개가 걸렸는지를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봤더니 URI 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거를 누군가가 조회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가 EIP 21번, 20번 IP가 6번, 50번씩 체크가 된 겁니다. 보통 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SIM 제품이 탐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세이브 에지를 눌러가지고요. 코릴레이션 룰, 상관분석 룰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분석 룰에다가 이거는 상관분석 룰이야 이름을 적고 그 쿼리문을 설정을 하고요. 이거는 뭐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수행시켜라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서프레션 규칙들, SIM이 하는 거 기능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제일 또 재미있는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경보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중에 어떤 단계에 포함된다를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분석을 할 때 거기로 매핑이 돼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상관분석 룰에 의해서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HTTP에 ETC 밑에 패스워드 요 경보 룰에 의해서 상관 경보 룰에 의해서 방화벽 로그 기반 또는 IIS 로그 기반으로 해서 경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제가 지금 크게 보면 5가지의 주요 기능들이 이 솔루션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녹아들게 됐고요. 향후에 방향성도 이 기능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강화되면서 기업의 보안관제 센터, IR팀이 좀 더 빠르게 분석하고 좀 더 많은 영역들을 쉽게 찾아가고 차단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UI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점 3개 아이콘이 있듯이요. 대응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빨리 그 차단하고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XDR의 방향성은 이제 얼마나 이제 보안 분석가나 이제 관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네네. 대응을 하게 해주느냐. 맞습니다. 이제 그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헥터 엔드 투 엔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EDR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이 명확하게 100% 확실한 공격이 아닌 부분들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분석가가 EDR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영역, 서드파티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시스템이 알아서 이 솔루션이 거기까지 다 커버를 해주게 되면 앞에서 말씀했던 헥터가 얘기했던 초기에 치고 빠지기를 빨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설문 마저 더 궁금한 거라든지 요청사항이 있으면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원님께서요. 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어려운 기업이 팔로트 네트워크스의 XDR 3.0을 도입할 때 온프리미스 버전도 있는지 궁금하고 온프리미스에서 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어서 XDR 성능의 기능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아쉬운 점이 좀 아쉽게도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제 많은 연산들, 머신러닝이라든지 UEBA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샌드박스로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기능을 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진님, 팔로알토 XDR이 좋아 보이는데 현재 제가 근무 중인 곳에서는 불행하게도 EDR 없이 엔티바이러스만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XDR 도입 전에 EDR을 먼저 도입해야 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제품이 XDR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범위를 엔드포인트로만 한정을 지어서 부분집합처럼? 네. 네네. 그래서 EDR로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고객도 처음에는 이제 EDR로 검토하시다가 이제 활용성을 보시고 이제 확대한 케이스거든요. 네. 예. 윤성호님, 한 기업에 여러 망이 있을 경우에 각 망별로 XDR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망별로 수집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분석하고 대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근데 에이전트들이 그 엔드포인트 단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망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른 망에 이제 에이전트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프락시 형태의 V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VM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망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한 통에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민수님, 코텍스 XDR 3.0을 사용하는 경우 SQL을 사용해서 에닥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사 데이터를 상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네, 방금 아까 설명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 타사 SIM처럼 유사한 검색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께는 소개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뭐 핸즈온 워크샵 형태로 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심처럼 유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성호님, XDR 3.0은 AI 측면에서 깊이 있게와 넓게 분석할 때 인증인 IAM 측면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IAM 자체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은 또 다른 이제 벤더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품은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연동을 해서 UEBA라든지 다른 분석을 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문주홍님은 마이터 어택으로 증거와 아티팩트 매핑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앞에 영상에서 특히 이 3.0 UI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사용자 대신 뽑아낼 수 있도록 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법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 짓는, 그 다음에 코젤리티 어널리틱스, 인과관계 분석하는 방법들을 섞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영진님, XDR도 사용자 에이전트 설치 방식인지요? 네,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맥, 그 다음에 에이전트, 리눅스, 그 다음에 저희 안드로이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진님, 팔로알토 XDR의 경우 팔로알토의 방화벽 같은 차세 방화벽 등과
연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XDR이 필요한 이유일 텐데요. EDR 엔드포인트 영역으로만 해서는 그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른 솔루션을 분석가가 직접 들어가서 이게 어느 소스에서 통신이 돼서 데이터가 왔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인과관계를 이 연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벽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현재 어쨌든 네트워크에서는 네, 차세대 방화벽이 네트워크의 프리벤트를 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디텍트 앤 리스폰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XDR이 나중에 하게 되는 거네 결국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지윤님께서는요, 이 XDR이 SIM과 SOA와 뭐 유연 통합 같은 거 되는지. 네, 지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도 심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SOA 부분은 아직 오늘 제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 SOA하고는 바로 연동이 돼서 바로 대응 부분까지도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적으로도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단말들, 에이전트들, 이제 뭐 PC 한 대, 뭐 이렇게 한 대씩만 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사와 좀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김명환님께서요. 팔로알토 XDR을 통해서 전체 레이어에 대한 공격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유형의 위험 탐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험으로 인지해서 차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레거시 보안 장비 대비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팔로알토 XDR을 통해서 새롭게 파악된 대표적인 위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테스트를 좀 하는 곳이 마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이터라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 기관이죠. 그래서 공격 그룹들의 공격을 몇 가지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벤더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커버를 하고 탐지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라운드 1, 2, 3 지금 이제 내년에 또 발표될 거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저희 이 XDR이 이제 리더 그룹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공격 방식들로 하는지 그 리포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신명님, 이상 징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 팔로알토 XDR 플랫폼과 연동해서 분석하는 기능도 지원되는지요? 네. 이상 징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드 파티의 경보로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팔로알토의 클라우드와 관련된 네이티브한 솔루션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경보를 연동받아서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상징후 시스템에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 XDR에 함께 연동이 돼야 같이 엮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영준님, XDR을 구성하면 EDR과 SIM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모두 XD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EDR과 SIM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네, 궁극적으로는 인시던트 리스판스 타임을 줄이고 빠르게 탐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인과관계를 빨리 분석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윤성호님, 보안 전문가가 없는 로그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을 한 후에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그 베이스라인 외에 이상 트래픽을 XDR은 바로 차단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베이스라인과 다른 행동이 오탐인지 정탐인지 파악이 어려워서 오탐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보안 전문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베이스라인과 다른 행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지금 그 차단하는 설정들은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차단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베이스라인 기반으로 해서 차단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크립트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내부적인 로직이 있는데요. 그 안에 태워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더 많은데 오늘 다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최쌤 나중에라도 좀 몇몇 분들한테는 답글로 좀 남겨주시면 네, 네. 이분들한테 알림이 가거든요. 메일이나.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토크IT 웨비나를 할 때는, 저희가 만약에 사전에 제가 미리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짧게 중간중간 모듈 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는 오늘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계속해서 인터랙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해보니까 이제 좀 사실 모든 건 빨리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Q&A 시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좀 이게 시간을 좀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그걸 참고하겠고요.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고 마쳐볼까요? 네. 네. 사실 XDR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계속 진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DR이라는 걸 또 리딩하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계속 또 좋은 솔루션, 좋은 기능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토크IT 웨비나 마치겠고요.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